네, 시장은 상승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그런 고민 있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그리고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예, 종목 들고 예. 계실까요? 예, NSCI라든지, 테슬라, 대규모 공급 계약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 2차 공시를 한다고 회사 측에서는 말을 해놔놓고, 지금 들고 계시는 종목이 아직까지 어떤 거예요, 시청자님? 에코프로 머티요. 에코프로머티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58,000원이요. 58,000원? 예, 예. 네, 비중은요? 60%입니다. 58,000원, 15만 원 아니고 5만 원이죠, 시청자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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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청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지금 잔뜩 기대 심리는 가지고 있고, 네. 지금까지 아무런 회사에서는 이렇다 할 답변도 없고 해가지고, 네. 이거 실망적으로 지금 매도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일단은 수익 많이 보고 계시는 부분 축하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말씀하신 예, 부분 감사합니다. 저희가 전문가 분들께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주가 방향에 대해서 한번 팻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할까요?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나 올긍정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주호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비중도 꽤 높으시고 지금 수익을 정말 많이 보고 계시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단가가 너무 좋으셔가지고요. 네. 더 보셔도 되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좀 걱정이 되시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면요. 네. 일단 비중을 좀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60% 비중이니까 여기서 3분의 1 정도 줄이시고 나머지 40%를 조금 더 보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15만 원을 다시 이탈을 하는 흐름이 나온다. 전 저점을 다시 깨면서 이탈을 하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더 가냐 마냐에 대한 고민이 되신다 한다면 저는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지금 코스닥이 계속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오면서 좋은 흐름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쪽도 약간 살아나는 느낌이 나긴 하지만 이게 지금 일시적인 기술적인 반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배터리 관련해서 자꾸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ESS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ESS 관련해서 그쪽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에코프로 그룹주 입장에서는 썩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현재 쪽으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재고가 많고 그리고 지금 미국 전기차 완성차 기업들이 지금 LFP 배터리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지금 삼원계 배터리가 조금 약간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이시고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이셔서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다 팔긴 아깝다 하시면은 3분의 1 정도 더 내시고 40% 가지고 계시다가 만약에 15만 원 부근, 전저점 부근 이탈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정리를 하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바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지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부 차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도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ALT. ALT요. 신규 네. 상장주요? 네? 네, 신규 상장주 들고 계시네요. 네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1,000원에 10%입니다. 조금 들고 계셨던 종목일까요? 네. 네, 지금 매수가랑 현재가가 동일하긴 한데 앞으로의 주가 향방이 궁금하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ALT, 여기서 과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세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ALT도 올긍정 나왔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지금 매수가 현재가 똑같은 것 같은데 최근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온센서 AI를 상용화하겠다
라고 하면서 좀 관련주로 묶인 것 같거든요. ALT 좀 앞으로 상승으로 방향을 좀 가질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 흐름 자체가 빨리는 안 오는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얘기하면서 온센서 AI까지 지금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는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이거 온센서 AI를 쓴다는 게 우리가 흔히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가 기기 내에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쓰는 거에 대비해서 온센서 AI는 이게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서 뭐 실행 시간이나 소비 전력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 건데 물론 온디바이스 AI보다 뭐 강력한 뭐 매출을 올리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결국에 이 시장이 커지는 게 사실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커지는 부분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하나의 그 반도체 내에서의 섹터 순환매가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실적이 크게 부각이 되지는 않을 거지만은 향후에 이쪽 시장이 수요가 본격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온센서 AI 관련해서도 이 종목들이 순환매가 한번 왔을 때 충분히 수익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온센서 AI 관련주들의 순환매가 왔을 때 조금 수익 실현해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ALT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많이 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16만 8천 원에 15%를 가지고 있는데 SK 바이오 사이언스요, 시청자님? 예, SK. 아, 바이오 사이언스요. 예. 네, 지금 64,900원대인데 매수가가 16만 원대세요? 16만 8천 원인데 아이고. 꽤 오래됐는데 네네. 아유 너무 깊이 빠져가지고 이제 지금 뭐 정리하고 다른 걸 갈아타야 될지 뭐 좀 가져있어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건지 네. 좀 진단을 받으러 전화드렸습니다. 아이고, 좀 걱정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빠르게 한번 전문가 분들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네, 일단 SK 바이오 사이언스라고 하십니다.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안타깝게 일단 부정 두 분 그리고 이지은 대표님 홀로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긍정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시청자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 주가가 지금 살아나질 않고 있거든요. 지금 바닥권인데 우리 시청자분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야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네요. 좀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오래 기다리셨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일단은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시기가 좀 밀리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분위기가 좋았다가 다시 좀 흐름이 둔화되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워낙 또 그동안 그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었을 때도 잘 못 갔던 종목이라서 지금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횡보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없어진 게 아니라 그게 좀 미뤄진 거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을 더 주고 보시면 지금 자르기에는 저는 더 이상의 이제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보유 의견을 드렸고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백신 이후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나올 만한 그런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런 공백기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시간이 더욱더 더뎌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더욱더 확정시 되는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탄력이 더 나올 거고 아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가격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비중이 너무 크다고 하셨으면 이제 비중 축소의 의견도 드렸겠지만 한 15% 정도의 비중이기 때문에 비중을 좀 줄여 놓으셔도 되지만 나는 기다린 시간이 좀 아깝다 하시면 이제 남은 비중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종목을 하시고 이왕 기다린 만큼 이제 금리 인하 좀 더 앞으로 다가오면 제약바이오 종목들 다시 한번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긍정 의견을 드렸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조금 수급이 들어오는 부분 조금 노려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긍정 들어봤으니까 부정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부정을 들어주셨는데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반등의 기미는 안 보이시는 건지 뭐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가 좀 나은 선택일까요? 네, 저는 일단 종목 교체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금리 인하는 할 건데
그게 일단 정확하게 언제 할지 올해 안에는 할 건데 그게 뭐 3분기일지 4분기일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반등하기에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오시밀러 관련해서 CMO 사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파이프라인 구축 이후에 매출까지 이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여기서 그렇다 할 지금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올라올 때까지 시간이 좀 굉장히 많이 걸릴 수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땐 비중이 15%이시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요즘에 시장 흐름에 잘 따라가는 지금 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수가 올라와도 계속 빠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자체에 지금 관심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워낙 소외를 받고 있고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부족하고 앞으로에 대한 신약에 대한 모멘텀도 딱히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바이오시밀러 쪽도 뭔가 되냐? 그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종목 교체를 통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회복을 해보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거는 아예 그냥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오래 들고 계셨을 텐데 일단 두 분 전문가분들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우리 시청자분께서 현명한 판단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전화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코너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3019번님께서는 한미 반도체를 57,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비중을 10% 보유하고 계시고요. 상담받고 믿고 들고 있어요. 더 들고 가도 되는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참 부럽고 오늘 정말 기분 좋은 하루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9664번님께서는 뷰노를 가지고 계시네요. 43,000원에 10% 들고 계십니다. 너무 손실이 커서 걱정입니다.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올해 들어서 정말 많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잠시 후에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477번님, 큐리옥스 바이오시스템즈 45,4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반등 잘 들어오고 있는데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436번님, 대덕전자 가지고 계십니다. 29,000원에 20% 목표가랑 지금 저가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목표 주가 하향된 레포트 찾아봤는데 대덕전자 앞으로 어떻게 전략 잡아야 할지 오늘 이화진 과장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한미 반도체 말씀드리겠습니다. 57,000원 가격대는 사실 그동안 다른 1월 달에 반도체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사실 한미 반도체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가 가지는 미래 성장 동력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미 반도체는 지금 SK 하이닉스 쪽으로만 계속 수주 물량이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 내년, 내후년 삼성전자나 마이크론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SK 하이닉스가 올해 한 중순에 HBM3가 본격적으로 생산 출하량이 늘어난다라고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사실 엔비디아 물량이 굉장히 많지만 추후에는 AMD나 여러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AI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저는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HBM 생산 증설과 함께 그런 TC보드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계속 꾸준히 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다음 주에 빠질 수는 있지만은 저는 계속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만약에 추후에 물론 7만 5천 원대 목표가 리포트도 나오긴 했지만은 아마 다음 주쯤에는 10만 원 이상에 대한 리포트도 나오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뷰노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 루노 이슈도 있고 결국에는 사실 유닛 이슈도 있지만은 이런 의료 AI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올해가 가장 중요한 게 실적입니다. 그리고 워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더라면은 올해는 그 실적에 대한 지연 이슈가 조금은 확인될 때까지는 조금은 좀 추가적인 매수보다는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뷰노는 올해 디카스 같은 경우가 북미 FDA 승인이 한 3분기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물론 이런 의료 AI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흉부 관련 솔루션이나 CT 관련 솔루션 자체가 사실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충분히 인정을 받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실적이 나와줘야 어느 정도 충분히 작년에 5배 이상 올라갔던 그 주가에 대한 선방향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수는 조금 더 지켜보자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세 번째는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이거 뭐 작년에 상장이 좀 됐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공모는 흥행 참패를 했지만은 뭐 그 이후에 저 주가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는 왔습니다만은 이 회사도 뭐 우리나라 세포 공정 자동 분석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자동화 1위 이제 업체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런 바이오 관련이나 의료기기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단 금리에 대해서 좀 민감할 수밖에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12월 달은 좋았습니다만 1월 달에 부진했던 이유도 대부분의 바이오 섹터 자체가 분위기가 당분간 좀 안 좋았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이 회사도 한 5월에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한두 달만 어느 정도 정체국을 지나다가 충분히 상승하는 흐름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덕전자는요. 물론 오늘 저희 회사 고위영 애널이 오늘 리포트 목표가 하향을 냈었는데, 사실 작년 8월 달에 첫 리포트가 나왔을 때 2배 이상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때는 적어도 FCBJ나 DDR5 관련해서 충분히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여기에는 오늘 리포트가 나왔던 내용이 대부분이 재고 조정에 대한 이슈나 생각보다 그 DDR5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적다는 점이 좀 시장에서는 목표가 하향하지 않았나. 여기에는 실적이 결국에는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적자로 흘러가는 모습을 나왔었기 때문에 대덕전자는 당분간은 지금 저가 매수를 추구한다기보다는 특히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참고형일 수도 있겠지만은 고형 애널 자체가 대덕전자 조금 제가 봤을 때 좀 잘 보는 축에 있던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느 정도 실적이 돌아서는 그 시점이 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대응 전략 만드실 때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하나솔루션이요. 아, 하나솔루션 매수가랑 네. 비중은요? 작년 6월에요. 네. 43,850원 30%예요. 아, 43,850원에 30% 비중 들고 계시고. 네, 제가 전화 처음 지금 연결돼가지고 처음으로 네. 해보는 거라서 그냥 아, 네. 떨리네요. 우리 시청자분 그럼 고민되시는 부분이 지금 뭐 손절해야 될까 그런 고민도 좀 하고 계시나요?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게 밀리고 있는 중간에요. 상황이어서. 네. 12월 말쯤에 39,000원까지 갔었어요. 조금 4만 원만 가면 손절매 해야지 했는데 아, 네. 못했어요. 아, 4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계셨네요. 네, 네, 그럼 손절을 앞으로의- 하려고 그랬는데. 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세 분께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솔루션 과연 반등할 수 있을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 안타깝게 부정 두 분 그리고 본부장님은 긍정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긍정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최근에 실적도 약간 부진하고 목표가 하향 리포트도 나오긴 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신 4만 원 정도는 좀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는 한번 오. 올라와 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좀 긍정 의견을 드렸고요. 만약에 26,500원 저점을 다시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좀 바이오랑 비슷한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사실 이때 올라왔던 게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좀 반등이 나왔었다가 다시 빠졌는데 이 부분을 좀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또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고 한다면 네. 이게 또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넘기지 마시고 올해까지만 보시되 만약에 올라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만 원 위로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태양광 관련해서는 사실 뭐 지금 미국에서도 계속 막 이런 그런 인프라 구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이 실제로 주가에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 실제로 하나솔루션 실적에 대한 안 좋은 부분들도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는 뭐 미래 산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셔야 되는 건 맞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변수와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는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대선 결과가 지금 바이든이 연임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크게 정책적으로 변동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 만약에 트럼프로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아예 신재생
쪽 관련 정책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보시더라도 대선 전에는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실적 부진 같은 악재는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다. 다만 미국 대선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매크로 이슈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님. 네, 하나솔루션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아, 우리 기술 투자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6,200원에 네. 10%인데 오늘 5%를 팔았어요. 아, 6,200원이요? 네, 6,400원에 5% 빠져나왔거든요. 네. 그래갖고 5% 남아있어요. 아, 지금 약간 수익권이시긴 한데 앞으로의 네. 주가 양방이 궁금하신 거죠? 그쵸. 네. 얼마까지 가면 되나 하고요. 네, 그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얼마에 팔고 또 다시 또 얼마에 사야 되나 그게 궁금해요. 네, 이미 또 한 차례 또 수익을 보셨지만 조금 더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술 투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긍정 주셨습니다.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또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 또 상방으로 가면서 우기투도 같이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결국에는 뭐 반감기 시즌도 돌아오는 흐름이고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뭐 우리나라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 현물 ETF 이제 승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런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좀 나온다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부정적인 이슈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이슈가 요소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큰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물론 아까 이제 비중을 좀 줄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 그렇다라면은 사실 크게 수익을 낸다기보다는 좀 적당한 수준에서 좀 오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워낙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여러 지금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는 있긴 하지만은 그만큼 이제 비트코인이 우선적으로 더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오늘 가격대에서도 충분히 이런 저는 이평선이나 이런 수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면 단기적 큰 상승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휴가 지나간 이후이기 때문에 연휴 때 물론 충분히 비트코인 자체가 계속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 어느 정도 상승이 큰 폭으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좀 차익 실현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쯤에 추가적으로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 한번 수익 실현해보자라고 말씀드려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우기투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 네. 1,500원. 아, 1,500원이시면 좀 고점대 들어가셨네요. 아이고, 1년 반 정도 됐어요. 아, 아니, 이거 추가 매수한 거예요. 계속 밀려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네네. 아, 네. 그럼 지금 고민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실까요, 시청자님? 그래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 해서요. 아,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네네. 네, 그럼 네. 세 분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앞타바이오, 감사합니다. 네, 매수가 1,500원 과연 가능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이고, 안타깝네요. 일단 매수가까지는 부정 의견 들어주시긴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대응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음봉을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추세 자체가 조금 하향 추세인 건가요? 네, 일단은 더 이상의 하락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일단 제가 아까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바이오 관련주들은 시기가 늦춰졌지만 다시 한번 탄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아쉬운 건 이제 앞타바이오는 실적이 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좀 심각할 정도로 실적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러한 종목들은 아무리 이제 좀 시기적으로 밀렸다고 해도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기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올라왔을 때 보면은 시장 자체의 흐름이 실적이 좋은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좀 불안전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전체적으로 예전에 바이오 종목들 진짜 강하게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선별적인 흐름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지 거기에 기대감도 같이 얹혀서 갈 수가 있겠지만 이 종목은 실적이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카티 치료제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지금 요즘
핵심 또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이는 게 새로운 부분들, 뭐 탈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쪽 아니면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 약품이 다른 어떠한 기업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좀 잘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을 잡아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타바이오는 재료적인 측면이나 실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 섹터가 올라온다고 해서 같이 무조건적으로 그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것 같고요. 일단 대응적인 측면은 이거는 좀 선택이실 것 같은데 지금 15%의 비중을 갖고 계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다리셨다가 제약바이오 이제 다시 한번 매수세가 쏠렸을 때 그때 어느 정도 반등 나왔을 때 종목을 자르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지금 차라리 비중이 좀 있으시긴 하고 또 기다린 시간이 아쉽기는 하지만 좀 강한 종목으로 지금 당장 옮겨 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비중을 조금이라도 줄이셔서 좀 빠르고 강한 섹터로 지금은 옮겨 타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타바이오 실적 부분이 조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대응 전략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앞타바이오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모터렉스. 모트렉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650원. 비중은요? 30%. 30%요. 최근에 계속 밀려가지고 걱정되실 것 같은데 저희 세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모트렉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긍정일지 부정일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과장님 긍정이시죠? 네, 세 분 다 긍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전기차 충전 관련한 종목인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전기차 수요 부진 때문에 좀 시원하게 상승 나와줄 수 있을까 고민되실 것 같은데 지금 좀 괜찮을까요? 네, 저는 일단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여기가 이제 모트렉스가 스마트카 자율주행차 관련주인데 이제 여기 핵심 사업 중에 하나가 오토모티브 HMI라고 해서 HMI가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사람과의 뭐 기계가 소통할 수 있는 그건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과 뭐 카에서 설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주행 쪽이랑 연결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뭐 최근에 조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히려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매수가가 좀 높으시긴 하지만 비중이 또 30%고 하셔서 비중 확대보다는 일단 보유하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이 4차 산업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자율주행, 그러니까 AI와 자율주행과 이제 차량 전장에 대한 결합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저는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조금 앞설 수가 있지만 결국에는 4차 산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기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HMI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트렉스 같은 경우는 저는 뭐 꾸준히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주가가 지지부진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매수가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지금 사실상 어떤 뭐 상승을 이끌어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기다리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자율주행 쪽으로 다시 한번 흐름을 탈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비중 확대나 뭐 손절 이런 거 필요 없으실 것 같고요. 보유하셔서 올라올 때까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 걱정되셨겠지만 중장기적인 성장성에 기대를 걸어두셨습니다. 보유 관점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참고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스피드 문자 상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어떤 문자가 들어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네, 굉장히 다양한 업종 또 다양한 종목의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4526번님, QSI를 2750원에 매수했습니다. 거의 50% 넘게 손실 중인데요.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2230번님은 기아를 92,000원에 매수하셨습니다. 79%나 비중 들고 계십니다. 현재 수익 중이신데 배당까지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정리하고 반도체 다시 매수할까요? 고민 중이십니다. 그리고 0703번님, 코스모 신소재 가지고 계시고요. 18만
8,000원에 매수했습니다. 요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비타님께서는 두산 로보틱스를 오늘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잘한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는 74,30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의 스피드 상담은 이지은 대표님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스피드 상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QSI 같은 경우에 좀 봐드리면은 이제 QS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관련 그리고 LED 관련, 반도체 관련, 양자암호 관련 정말 많은 이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계속해서 윗꼬리를 달아주면서 발목이 좀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료나 모멘텀들이 이제 엮여있는 섹터들이 앞으로 향후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섹터는 맞긴 하지만 지금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계속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비중 한 1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일단은 저는 탄력이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지금 뭐 LED 관련돼서도 그렇고 마이크로 LED죠. 그래서 탄력은 한 번 더 나올 건데 탄력 나왔을 때 굳이 매수가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회복이 되고 나서는 차라리 종목을 좀 저는 교체하는 게 어떨까라는 일단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는 기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PBR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면 정말 굉장히 빠르게 움직임을 나타냈던 그런 종목인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주주 환원 정책도 최근에 또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면서 이제 정책적으로 모멘텀이 나온 부분에 굉장히 부합하는 기업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의 흐름을 봐도 지금 굉장히 자리를 또 고가권에서 잘 지켜주고 있는데 글로벌 시장에서의 이런 트렌드도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어요. 지금 RV 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나라별에 맞춰서 이제 모델들을 출시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트렌드에서 뒤처지지 않는 흐름들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더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인도법인 IPO 소식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저는 자동차 관련해서 현대 기아차는 좀 더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쪽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 비중도 꽤 크시잖아요. 만약에 내가 반도체 기업들 움직이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비중이 좀 크시기 때문에 비중을 일부 덜으셔서 반도체로 옮기시는 거는 가능하지만 기아는 조금 더 보유하고 보시는 쪽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모 신소재 봐드릴 건데요.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양극재 쪽의 매출이 좀 기대가 되는데 코스모 신소재는 유증을 또 대규모 유증을 받았던 기업이죠. 그래서 작년에 유증 이후에 좀 주가가 부진했던 모습이 있었는데 유증을 했던 이유가 증설이었습니다. 근데 증설에 대한 부분이 결국에는 정말 수요가 늘어나고 그 수요를 다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거를 지금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공장 증설이 다 완료되기도 전에 지금 계속해서 계약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아직까지 이 공장 완료가 되기 전인데 3공장에 대한 증설 소식까지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양극재 지금 계약이 계속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비해서 굉장히 우상향 추세 나오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쪽에서도 좋은 호재성 이슈 같이 나와주기 때문에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둔화 그리고 중국에 대한 경쟁률 심화 이런 것들이 조금은 걱정되고 우려스러운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은 매도하기보다는 조금의 탄력을 더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좀 마지막으로 봐드리면요. 일단은 오늘 들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비중 20% 들어가셨다 하셨어요. 일단 이 종목은 저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나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비중을 더 태우시거나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약간은 단기보다는 중기적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자체를 저도 되게 좋게 보고 있는데 이번에 3분기 때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순이익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두산 로보가 다시 한번 탄력이 강하게 나와주려고 한다면 실적이 좀 찍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좀 검증이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협동 로봇 쪽에 1위고 또 세계에서도 4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확장성에 대한 의심은 좀 되지가 않고 또 신규 라인업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고 판매 채널도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좋게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지금 조정 나왔다가 약간 추세 돌리는 걸 보고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호재도 있고 로봇 관련해서도 AI 쪽이랑 봤을 때 계속해서 저는 올해 또 로봇 관련주 단기적이든 또 한번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신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비중을 더 태우거나 마음을 급하게 먹지 마시고 홀딩하고 가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그리고 문자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네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노루페인트요. 아, 노루페인트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12,500원에 20%요. 12,000원 되면 올해 좀 들고 계셨네요. 네, 엄청 오르겠죠. 한 1년이 다 됐어요. 아, 근데 그래도 오늘 상한가 기록해가지고 좀 네. 마음이 좀 놓이실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팔아야 되는가 어떻게든 그 몰라서 지금 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버티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지 세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아, 올궁정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도 상한가로 마감을 지었으니까 추가적인 시세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갖게 되는데 이화진 과장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매수가 이상도 좀 가능할까요? 매수가 12,500원이네요. 일단은 뭐 예전부터 노루페인트는 2차전지 관련 이제 제품 출시한다는 얘기도 꾸준히 좀 나왔었던 것 같고 그 이슈가 오늘 좀 상한가를 갔었는데 일단 1월 30일쯤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마이너스가 되긴 했지만은 YOY 기준으로 이제 원가 절감에 대해서 충분히 수익성이 크게 좀 개선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어차피 우리 본업인 페인트 사업 같은 경우는 2분기나 3분기 때가 이제 성수기 때문에 뭐 4분기 때 뭐 적자가 됐다 하더라도 이미 전년도보다 훨씬 좋은 실적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에 향후에 이런 신사업인 2차전지 사업이 향후에 얼마만큼 더 실적이 크게 올라오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이나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사실 거래량도 굉장히 부진했고 주가도 사실 거의 박스권의 그 밴드 안에 있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이제 페인트 사업만으로는 실제 크게 개선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2차전지와 관련된 이 사업 자체가 오늘 제품이 출시가 되면서 본격적인 하나의 신사업의 다각화로 인해서 조금 구조적인 성장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루페인트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께서 추가적으로 조금 수익을 보신다면 어디까지 좀 가능할지 노루페인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땐 이거 그 신규 사업도 있지만 저 PBR 관련해서 좀 엮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수소라던가 2차전지 사업을 한다는 부분은 원래 예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오늘 상한가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 PBR 관련주로 엮여서 그렇게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당분간 이제 뭐 이거 관련해서도 계속 시세를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위로는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금 더 욕심낸다면 제가 봤을 때는 15,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중이 그렇게 뭐 크지 않으신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불안하시다 한다면 매수가 위로 올라왔을 때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를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15,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고점까지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량이 오늘 많이 나왔는데 이 거래량 나온 다음에 이제 좀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나와야지 이제 보통 좀 막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렇게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계속 급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상한가 이후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루페인트 우리 시청자분 꼭 수익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